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한우 사양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야 될 게, 어제도 이제 나가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그런 대로 많이 알고 있었었는데 오늘 또 얘기 들으니까 또 새로운 얘기고 또 어려운 얘기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끝이 없다. 맞습니다. 저도 뭐 좀 아는 것 같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저도 공부를 매일 아침에 한두 시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보고 또 보고, 책도 매번 사고, 책 같은 것도 진짜 전 돈 많이 들여 삽니다. 있는 책 다 삽니다. 일본 같은 데 가서 뭐 이 트레일러 이런 거를 막 2개씩 사옵니다. 몇 천만 원 됩니다. 몇 천만 원.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우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 사료를 먹인다, 조사료를 먹인다 할 때 이 곡물 섭취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수분이 많은 거를 먹인 거하고 수분이 적게 먹인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사장님, 볏짚 몇 킬로 먹이세요 하면 대부분이 몇 킬로 먹이는 거는 생각들을 안 하세요. 왜? 대충 이렇게 주고 넉넉하게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서부터는 그런 마음을 바꾸셔야 돼. 우리 집의 소가 하루에 몇 킬로의 사료를 먹고, 그건 알아요, 배합사료는. 근데 볏짚은 몇 킬로를 먹는 거를 생각들을 안 하세요. 정작 넉넉히 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 집 소는 이게 수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내가 주는 볏짚의 양이나 라이그라스의 양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소가 살이 쪄가는 건지 말라가는 건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번식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송아지 설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 미칠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는 잘 됐는데 올해 똑같이 했는데도 왜 설사를 하냐? 그게 아니고 뭔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곡물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합사료든 볏짚이든 라이그라스든 양질의 건초든 그게 수분 함량이 있어요. 수분 함량을 제외한 것을 곡물량이라고 그래.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료는 한 10에서 11% 정도 있어요. 10에서 11%. 그 다음에 뭐 건TMR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 한 13%에서 15% 되고, 일반적으로 볏짚이 좀 좋은 상황이다 하면 25%에서 30% 정도 되고, 엔시레지 같이 좀 수분이 많다 그러면 한 70에서 한 80% 되고, 그 수분을 뺀 양을 우리는 계산해서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를 어떻게 지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에서 영향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런가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백질이 송아지나 번식우나 비육소에 있어서 그 함량이 적절하게 유지돼야만이 송아지가 에너지와 관련돼서 잘 성장할 수 있고, 기름기가 안 끼고 성장을 잘 할 수 있고, 또 번식우도 염증이 없이 번식이 잘 될 수 있고, 비육소도 적절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육량이나 등심단면적이나 피하 지방을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는 사료양에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알아가면서 가야 남들보다도 보이는 시각이 더 좀 나아지고, 또 나름대로의 하나하나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질문을 알아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볏짚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손 들고요. 예. 예. 아, 볏짚의 단백질이 30%. 예. 예, 맞습니다. 저 사장님, 저 끝나고 나서 내가 선물 들어요. 예. 보통 4 내지 6%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합사료는 단백질이 몇 % 정도 있습니까? 예. 뭐 14에서 18%, 좀 많으면 20%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16% 내외에 있어요. 예. 그거를 간량을 알아야 돼. 그리고 사람은 체중 대비 예를 들어 6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예? 몰라요? 키로당 1g이야. 키로당. 그럼 60kg면 몇 g? 하루에 60g 먹어야 돼, 단백질. 소도 거의 비슷해. 500kg면 몇 g 먹어야 되겠어요? 500g. 400kg면 얼마? 400g. 대충 그런 간량을 알아야 돼. 예. 우리가 얼마쯤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단백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야 재미가 있는 거야. 그냥 오늘 사료 아침에 2kg, 저녁에 2kg, 볏짚 적당히 이렇게 주고 니네 알아서 먹어라.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는 지났어. 단백질 양을 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DN이라고 나와. TDN. 우리가 사료 포대를 뒤에 이렇게 성분표 이렇게 보면 자세하게 안 보셔서 또 모르지만 그래도 매일 봤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있을 거예요. 보면 성분표 해가지고 조단백, 조섬유, 조지방, 칼슘, 인, 그 밑에 뭐라고 하나 돼 있죠? 예, 가소영양소 총량.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칼로리예요. 영양소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됐냐를 표현을 하는 거야. 조단백, 조섬유, 조지방을 합쳐서 이것이 TDN이 총 영양소 칼로리가 몇 프로 돼 있냐 이거야. 아까 저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식구 사료들 보면은 몇 프로로 돼 있어요? 70% 내외로 돼 있어. 68%도 있고 72%도 있고 보통 70% 내외야. 그럼 70% 내외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백질, 섬유소, 지방, 그 질소 성분 그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 영양소는 이렇다. 그게 68%에서 72% 정도 된다. 좀 높은 거는 74, 5%도 되고 어린 송아지들은 80%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볏짚은 TDN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오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 사장님들 저한테 보니까 거의 그래도 유튜브에 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줬는데 유튜브에서 볏짚의 TDN 함량은 몇 프로라고 제가 침 튀기면서 해죠? 35. 네, 35%. 35%입니다. 배합사료는 70%고 볏짚은 35%야. 배합사료는 70%고 볏짚은 35%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다 얘기를 하냐면 볏짚은 그냥 배고프지 않게 심심풀이로 소한테 초식동물이니까 먹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배합사료는 많이 먹으면 질병 걸리고 과산증 걸리고 설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름기를 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들의 농장주들의 대부분의 80%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바꿔야 돼.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바꿔드릴 거야. 그러니까 볏짚은 영양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배합사료의 반 정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볏짚의 TDN 영양소는 35가 아니라 45도 되는 것도 있어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볏짚을 심심풀이로 여유 있다고 내가 농사 진다고 마음대로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영양소가 반 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볏짚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는 거야.
기름기도 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은 배합사료만이 죽일 놈이고 배합사료의 나쁜 것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있으면서 배합사료를 많이 주는 것이 살이 찐다, 기름기가 낀다고 생각하는 것이 흘러가고 있어. 그것이 송아지의 성장이나 번식 후의 발전 관계, 수태율 관계, 그 다음에 송아지의 설사 관계 다 아울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TDN이라는 건 어떤 물질의 영양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DN이 적게 섭취한다. 우리가 칼로리를 적게 섭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제가 일본 책을 보니까 어떤 여성이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먹지를 못했어. 그러면 영양소 칼로리 섭취가 적게 된 거야. TDN 섭취를 적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떠한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리가 안 일어나. 생리 현상이 안 일어난다. 왜? 마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번식 후도 발정이 안 온다는 이유는 뭡니까? TDN이 영양소 급여한 양이 적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자면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번식 후가 발정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80%는 우리가 주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와 반대로 TDN이 과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살이 찌게 돼 있어. 많이 먹으니까. 번식 후한테도 우리가 TDN을 많이 주면은 과하니까 살이 찌게 돼 있어. 그 살이 찐다는 자체는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 번식 후한테서 살이 찐다는 것은 하나의 염증 상태가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육내나 피하지방이나 혈관이나 우리가 관련된 생식기 자궁 난소에서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정은 잘 올지 모르더라도 수태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정 왔다 간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7일에서 8일 정도 됐어요. 빨리 발정하고 강하게 오게 하고 난소도 좋게 하고 자궁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료가 필요한 거야. 얘는 자궁 회복이 좀 잘 안 될 거야. 네. 56일. 0.37이 나왔어. 저기가 좀 서야 돼. 누구하고? 예. 그래도 나서 네? 문제는 고객이 있었어요. 농후사료 미네랄이에요. 이게 제 첫방이에요. 첫방. 이게 안 되나?